카드 사태 이후로 최악이라. 전세 대출도 못 갚는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보십시오.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대위 변제액입니다. 참 말을 보면 너무 어렵죠.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대위 변제액. 말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요. 전세대출 받았는데 전세대출 못 갚아서 정부가 대신 갚은 액수를 말합니다. 예. 물론 전세자금 대출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은요. 전세대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PF 보증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여러분 2년 사이에 126.9%가 늘고 있습니다. 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게 126.9%면 2.26배라는 거 아니에요? 2.26배. 2023년만 하더라도 5,891억 원의 대위 변제액, 전세자금을 못 갚아서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거. 전세보증금 반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못하니까 대신 갚아주는 거. 부동산 PF 보증도 못 갚으니까 대신 갚아주는 게 5,891억 원이었고요. 2025년 내년입니다. 내년 정부의 전망치는 1조 3,364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지금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는 거예요. 1조 3,364억이라는 숫자, 이 숫자는요 2005년 이후로 최고 규모라고 합니다. 최고 규모.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전세자금 대출이든 전세자금 반환 보증금이든 부동산 PF 보증이든 정부 보증이 크게 문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이런 게 다 빚이거든요. 이런 게 다 빚입니다. 이게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대위 변제액도 계속 늘어나요. 그럼 정부의 세금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빚더미가 될 거예요. 빚더미. 정부가 이런 거 제대로 관리 안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 알다시피 전세자금 대출 퍼주기 많이 했습니다. 표 얻으려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해주니까 여러분 이만큼 충격이 됐던 거예요. 사실 보실래요? 주택보증 공급액 현황을 보면 2017년에 여러분 36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을 보면 75조 5천억 원이에요. 6년 사이에 2배가 됐습니다. 2배. 105.7%. 38조 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결국 말입니다. 공기업의 부채도 앞으로 계속 쌓여갈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전세자금 대출도 이게 많이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해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저는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도 이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부동산 PF 보증, 저는 이것도 사업자 보증도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부가 사업하는데 보증을 해주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저는 결국 도덕적 해이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나 못 갚겠소 하면서 나자빠지면 정부가 대신 갚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자체가 문제고 특히 임대차 보호법 말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제하고요. 전월세 상한제. 저는 이거 빨리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약갱신 청구권제라는 게 지금까지 전세가 2년 동안 전세 계약을 했다면 4년 동안 전세 계약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안에 전세 보증금하고 4년 동안의 전세 보증금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정부가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랬거든요.
이게 전세 가격이 훅 올라가니까 전세 보증 규모도 늘려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주무구구식으로 나라 운영을 하니까 나라가 빚더미예요. 기금이나 지금 공공기관의 보증액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뻥 하고 터진다는 이야기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빚이 그 정도로 많아지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정부가 포퓰리즘적으로 돈을 푸는 정책에 계속 집중하면 앞으로 이런 일은 더 크게 벌어질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참 안타깝죠.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